네, 오늘 4월 12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 그리고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양시장 코스피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어제 특히나 정말 장후반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여력을 또 확인할 수 있을지 코스피 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지금 코스닥이 한 0.4%, 네. 코스피가 이제 0.5% 좀 더 나은 모습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이제 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또 이제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은 뭐 바닥에서 또 대량거래 터지면서 4% 상승했는데 주봉을 보시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온 거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또 900달러. 그래서 앞자리가 8에서 9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이렇게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이 중요하고 마감하는 금요일이 중요한데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어서 오후장까지 좀 이어지는지 여부 또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된 금요일 코스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코스닥도 비슷한 좀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여전히 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이제 코스닥 관련주 내에서도 AI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제 장비주들의 어떤 좀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수급이 좀 골고루 들어오기에는 조금 기대감을 낮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환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원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1,370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매수세에 있어서 조금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세는 이제 좀 기업을 좀 선별적으로 잘 픽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PPI도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시장에도 충격을 좀 제한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는 오늘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 코스닥 내에서 또 정치 테마 관련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유의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한 유의감도 필요한 구간입니다. 아쉬운 건 외국인의 선물에는 2천억 원가량의 매도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물에서는 어떤 또 흐름이 이어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개장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하면서 나스닥도 많이 오른 모습으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일정으로는 금통위가 열립니다. 2월 3.5% 동결 이후 오늘 열리는 건데요. 오늘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현재는 좀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미 국방협의체도 개최되고요. 미국으로 건너가 보면은 블랙록,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로 미국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스틱, 굴수비 등 연준 위원들의 연설까지도 밤에 또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말 전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살펴보시죠. 네, PPI가 달래줬기 때문일까요? 국내 시장도 상승 출발을 보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3% 강보 합권인 2,71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64% 5포인트가량 오른 863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격 흐름으로 체크해보시죠. 엔비디아가 900달러에 안착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83% 오른 84,700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강합니다. 1.11% 오른 19만 300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의 흐름 보이고 어제 외국인이 이 반도체와 함께 완성차 업체를 강하게 사들였는데요. 일단 오늘 현대차는 차익 매물 소화하며 마이너스 1% 구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국내의 흐름은 어떨까요? 넘어가서 기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전기차 3종 인도 시장에서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1.5% 하락 구간에서 약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네이버는 상승 출발 보이고 있고요. 어제 주춤했던 2차 전지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삼성 SDI도 0.37%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고 LG화학도 0.9%까지 폭을 키우며 포스코 홀딩스도 0.5%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의 2차 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어제 LNF가 좋은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42% 하락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역시 비슷한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HLB 0.5% 상승 출발 보이고 있네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0.8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역시 오름세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7위부터 10위권의 흐름은 어떨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동진세미킴도 크게 오르고 있네요. 1.6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성장주의 흐름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단연코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반도체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네, 환율부터 같이 체크해 볼까요? 오늘 3원 6전 올랐습니다. 1,367원 7전에 오늘 환율도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으나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코스피 그래도 조금 상승폭은 적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상황 같이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네. 이제 살펴보면은 개인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뭐 거의 600억 또 700억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은 하락 업종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코스닥과는 좀 상대적으로 예.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하락하는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좀 보험이 1.5%, 뭐 전기가스, 운수 창고가 1%대 하락 장 초반부터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는 이제 상승한 업종에는 의료정밀, 기계 쪽, 뭐 철강 금속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흐름을 보더라도 지수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체크가 가능한데 삼성전자가 보합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강보합이 그래서 아까도 장 시작 전에 조금만 선반영된 부분이 어제 좀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영향이 장 초반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수급을 살펴보면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선물 외국인 선물이 2,800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장 초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코스피가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좀 강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나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삼성화재를 제치고 오늘 한 4.8%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밖에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SK 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SK 스퀘어가 또 3% 상승하고 있고 또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또 장 초반 4.7% 상승하면서 또 이쪽 전력기기 쪽 AI 투자와 함께 성장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 살펴봤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피가 지금 막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유리기판 쪽이 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저번 주도 저저번 주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이제 환율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쪽에는 또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코스닥에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뭐 이제 램테크놀로지가 이제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장 초반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ISC 같은 이런 소켓 관련주들 그리고 뭐 솔브레인과 같은 이런 CMP 슬러리 관련 기업들도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은 이제 이런 반도체 쪽 또는 이제 유리기판 쪽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모든 업종에 다 분산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좀 유리기판 쪽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락 전환한 코스피 외국인이 선물에서도 매도를 보였는데요. 현물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코스피 안에서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힘을 좀 잃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확인되는 가운데 기관의 소폭의 매수가 확인되고 있네요. 이러한 수급 가운데 업종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코스피 안에서의 섹터별 흐름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은 전기, 전자만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오늘 후공정의 흐름이 좋은데요. 0.11%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밖에 이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운수장비, 유통, 건설, 금융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유통이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떨지 넘어가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더 많은 섹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조, 운송, 디지털 콘텐츠, IT 부품 쪽에서는 파란불이 켜졌지만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1.19% 상승했고요. 그 밖에도 인터넷과 화학과 제약, 화학 2차 전지가 그래도 소재단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안에서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제약도 0.3% 힘을 내주고 있고요. 금융에서도 소폭 반등이 들어오며 0.08%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별 상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수급으로 살펴보면은 와, 기관이 어제도 엄청난 양을 팔았는데 오늘도 지금 코스피에서는 1,200억 원 가까이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에서 기관이 1,200억, 1,3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커지고 있다는 게 장 초반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0억, 2,800억 지금은 이제 3,300억이 넘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 투심을 좀 제한적으로 좀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 1위에서 20위까지의 종목 중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3개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좀 금융주의 좀 하락폭이 크다는 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가는데 뭔가 좀 그 전에 국내 시장에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 그런 좀 기대감이 큰 것도 있고, 그래서 금융주의 좀 하락이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도 장 초반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한 4천억 원 수준까지 매도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줄어들면서 저점을 높여갔던 흐름이 한 4천억 원 전후에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꼭 그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한 4천억 원 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제도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저점을 높여간 흐름이 나온 것을 감안을 하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4천억만 넘지 않다면 또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굉장히 그 흐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또 그런 가운데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이쪽 전력기기, 전선 쪽 네,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회사도 좋긴 하지만 지금 11%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4%,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LS 그룹은 또 이제 구리와도 굉장히 또 연관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오늘도 상승 이어가는 모습이고, 또 화장품 이제 어닝 시즌인 거죠. 그래서 화장품까지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AI, 인공지능 섹터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핀텔이 이제 장 마감 후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도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거의 2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데이터 솔루션, 센즈랩, 모아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쪽도 같이 올라가서 AI 섹터 자체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네.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말씀 주신 종목들은 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은 기술적인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AI 관련해서 좀 저평가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메모리 기판 쪽을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AI 관련해서 밸류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이 저는 지금 대덕전자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AI 쪽이 계속해서 좀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 메모리 기판 쪽도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이 메모리 기판 사업 내에서 이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어떠한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AI 기능을 탑재한 AI PC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델 쪽에서도 이런 이제 신제품 한 8종 정도 또 이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탑재되는 이런 고성능 디램 수요 확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대덕전자 역시도 이런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AI 관련주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전력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밸류적인 부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대덕전자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락 업종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관련 기업으로도 구분이 되는 가스 쪽, 은행 쪽, 보험 쪽이 역시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운수장비, 금융, 전기가스업은 매수를 보였거든요. 이게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업종이 좀 하락을 좀 네. 키우는 그런 하락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총선 결과가 일부는 물론 이제 기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선별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어제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쪽 종목군들은 좀 상대적인 강세가 나오는 반면에 네. 뭐 금융 쪽은 좀 주춤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저평가됐고 뭐 QOQ, YOY 대비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 뭐 섹터나 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좀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밸류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그거와 상관없이 좀 더 괜찮은 종목을 찾아가려는 그런 매수세가 저렇게 선별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내에서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명히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에서 어떤 좀 대장주가 좀 나와야 지금 하락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내에서도 뭔가 이제 좀 돌리는구나 그런 뭔가 투심이 좀 이렇게 돌아서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이 필요한 구간으로 밸류업 관련 기업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이제 소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와 마녀공장을 통해서 이쪽 소비 트레이드 그리고 화장품 섹터 내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오늘? 네, 우선 소비재 쪽도 지금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뷰티나 화장품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이제 1분기 실적을 또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이런 화장품 업계가 전반적으로 뭐 ODM을 비롯해서 뭐 중소형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1분기도 이제 어닝 이제 서프라이즈를 또 달성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글로벌 텍스프리, 뭐 마녀 공장을 비롯해서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한국콜마, 이런 ODM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뭐 매수 관점에서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어떤 단기 변동성이 좀 강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아까 개장 시황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출발 강보 합권으로 보였는데 로봇이 조금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 두산이 유독 눈에 띄네요. 현재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로 두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도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역시나 그 두산이 AI 가속기 관련돼서 엔비디아 향의 이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8만 원 이하에서부터 최근에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AI 모멘텀이 있는 한 네.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 조정은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제 조정 중에서도 가격 기간 조정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좀 기간 조정 성격에 가까운 조정이 나온 가운데 또 이제 21선에서 정확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두산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1000불을 돌파 못했는데 뭐 의견이 좀 나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000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그 함께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지주사이긴 하지만 네. 두산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전고점 뭐 반등 시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 어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와 봐야 될지 관심 기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대표의 관심 기업입니다.